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과 들이 병풍처럼 넓게 펼쳐져 있고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평화롭고 고요한 어느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나라의 높으신 분들이 가끔 내려와서 머무르며 피로를 풀고 가시는 고풍스럽고 조용한 별궁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 별궁의 담장 바깥쪽 구석에는 아주 오래되어 낡은 나무 창고 하나와 깊고 서늘한 우물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별궁 주변은 늘 적막할 정도로 고요하여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 오래된 별궁의 낡은 창고 곁에는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어린 소녀 연희가 늘 머물며 우진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갈 곳이 없어진 처지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로 이곳 창고 한 구석에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에서 맑고 시원한 물을 길어 올리는 고된 일을 아무런 불평 없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물통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좁고 가파른 길을 수십 번씩 오르내리면서도 소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맑고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아 보는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별궁의 기와지붕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릴 때면 연희는 어김없이 커다란 우물가로 다가와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 가득 고여있는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며 오늘 하루도 마을 사람들과 별궁에 머무시는 모든 분들이 목마름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조심스럽게 두레박을 아래로 깊숙하게 던져 넣었습니다.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묵직해진 두레박을 온 힘을 다해 영차영차 끌어올리는 연희의 작은 두 손은 거칠고 투박해졌지만 그 손길에는 언제나 정성과 진심이 가득 담겨 있어서 갯는 물마다 맑은 빛이 났습니다. 연희가 매일 물을 길어다 채워 넣는 커다란 독은 창고 앞마당에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이 물은 별궁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빨래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작고 가녀린 소녀였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만큼은 어른들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행여나 물에 작은 먼지라도 들어갈세라 조심스럽게 뚜껑을 덮어두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쓸고 닦으며 정돈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이 지나가며 연희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고 칭찬을 건네실 때면 연희는 수줍게 웃으며 허리를 깊이 숙여 예의 바르게 인사를 올렸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참으로 기특하고 착한 아이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바람이 제법 서늘해지고 나뭇잎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가며 점차 늦가을의 정취가 마을 전체를 깊게 감싸기 시작할 무렵 연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걱정거리가 하나둘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춥고 매서운 겨울이 되면 우물이 꽁꽁 얼어붙어 물을 찾는 일이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 분명했기에 연희는 어떻게 하면 우물이 얼지 않게 잘 보호하여 별궁의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마른 빗집과 두툼한 억새 풀을 한가득 베어다가 우물 주변을 꼼꼼하고 따뜻하게 덮어주며 혹독한 추위가 닥쳐오더라도 자신이 지키는 이 작은 공간만큼은 평화롭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별궁의 높은 담장 너머에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깊이 숨긴 채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마을의 민심을 살피고 계시던 듬직하고 기품 있는 세자 저하가 몰래 머물고 계셨습니다. 궁궐 안의 복잡하고 치열한 암투와 숨막히는 권력 다툼의 깊은 피로를 느끼고 잠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이 한적하고 고요한 시골 마을의 별궁을 찾아오신 세자 저하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평범한 선비의 모습으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하는 매일 아침 창호지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곤 하셨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낡은 창고 곁에서 묵묵히 물을 깨고 있는 가녀린 연희의 모습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별궁의 수많은 하녀들 중 한 명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날이 갈수록 세자 저하의 시선은 묵묵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연희에게로 자꾸만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무거운 물통을 나르면서도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불평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소녀의 모습은 참으로 신기하고도 경이로웠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가식적인 웃음을 짓는 사람들만을 보아왔던 세자. 저하에게 거친 삼배옷을 입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연희의 맑고 순수한 영혼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밝게 다가왔습니다. 세자 저하는 가끔 평상복 차림으로 별궁 후원을 거닐다가 담장 너머로 연희가 볏짚을 엮어 우물을 덮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그 작은 손에서 배어나오는 깊은 정성과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곤 하셨습니다. 자신이 머무는 낡고 초라한 창고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인 양 매일 깨끗하게 쓸고 닦으며 창틀에 작은 들꽃을 꺾어다 꽂아두는 연희의 소박한 일상은 세자 저하의 지치고 메마른 마음에 조용한 위로와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하는 곁을 지키는 듬직한 호위 무사에게 조용히 손짓하며 저 아이가 누구이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서 부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지 남몰래 자세히 알아보라고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은밀하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멀리서 따뜻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는 분이 나라의 귀하신 세자 저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오늘도 자신이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끓여주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에 추위를 녹이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연희는 그런 사람들의 다정한 인사에 큰 보람을 느끼며 낡은 창고에서의 삶이 결코 외롭거나 슬프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비록 매일 입는 옷은 낡고 헤어졌으며 손에는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여 있었지만 연희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희망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 별궁의 고요한 가을 풍경과 참으로 잘 어울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쪽 산 너머로 저물어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마을을 물들일 때면 연희는 마지막으로 우물가에 가서 물을 헹고 주변에 떨어진 나뭇잎들을 깨끗하게 빗자루로 쓸어 모으며 하루의 일과를 조용히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낡은 창고 안으로 들어와 작은 호롱불을 밝히고 앉아 차가운 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녹일 때면 몸은 비록 고단하고 피곤했지만 자신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우물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나누어 주었다는 생각에 마음만큼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연희는 잠자리에 눕기 전 항상 밤하늘의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별궁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그리고 자신이 머무는 이 낡은 창고에 언제나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자 저하의 지시를 받은 충직한 호위무사는 조용히 마을 사람들을 탐문하여 연희가 부모를 잃고 홀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아내어 저하께 한치의 거짓도 없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세자 저하의 깊은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워졌고, 비록 신부는 비천한 하녀에 불과하지만 그 마음 씀씀이와 굳센 의지만은 궁궐 안의 그 어떤 고관대작보다도 훌륭하고 귀하다며 혼잣말로 조용히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하는 연희의 그 맑고 순수한 영혼이 거친 세상의 풍파에 다치거나 상처받지 않기를 속으로 깊이 바라시며
앞으로도 멀리서나마 그 아이가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고 보살펴 주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하셨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연희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우물물이 흙탕물로 변하지 않도록 커다란 멍석을 가져다가 낑낑대며 우물 덮개 위를 꼼꼼하게 덮어 씌우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옷이 다 젖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었지만 연희는 오직 내일 아침 별궁 사람들이 깨끗한 물로 아침밥을 지어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차가운 빗물을 닦아내며 묵묵히 덮개를 동염했습니다. 마침 우산을 쓰고 후원을 산책하시던 세자 저하는 그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고군분투하는 연희의 안쓰러운 모습을 발견하시고는 곁에 있던 내관에게 명하여 남몰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창고 문 앞에 가만히 놓아두고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낡은 창고로 돌아온 연희는 문 앞에 놓여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그릇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비 내리는 어두운 밤거리에 사람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가엾게 여겨 몰래 두고 간 것이라 짐작한 연희는 이름 모를 은인의 따뜻한 배려에 왈칵 눈물을 쏟으며 차갑게 온몸을 녹이는 그 국밥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달게 먹고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창고 안은 비록 좁고 초라하여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만 연희의 마음속만큼은 그 어떤 대궐보다도 따뜻하고 훈훈해져서 모처럼 쏟아지는 피로를 잊고 집더미 위에서 아주 달콤하고 평안한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눈부신 햇살이 별궁의 기와를 비추자 연희는 어제보다 훨씬 더 가볍고 활기찬 발걸음으로 물통을 메고 우물가로 나아가 힘차게 두레박을 던지며 경쾌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 뒤라 우물물은 한층 더 맑고 깨끗해져 있었고 연희는 그물을 길어 올리면서 어젯밤 자신에게 따뜻한 국밥을 베풀어준 얼굴 없는 은인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성을 다해 별궁의 물독을 가득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곁을 지나가던 마을 아낙네들은 연희의 밝은 얼굴을 보며 어쩜 저리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늘 씩씩하게 웃을 수 있냐며 저마다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연희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맑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별궁 앞마당에서는 궁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겨울을 대비하여 각종 채소를 다듬고 말리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연희 역시 자신이 맡은 물 텄는 일 외에도 틈틈이 궁인들의 일손을 도우며 한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하인들을 보면 선뜻 다가가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애썼고 나이든 상궁들이 다리가 아파 쩔쩔맬 때면 얼른 달려가서 시원하고 맑은 우물물을 한 사발 떠다 바치며 정성껏 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연희의 착하고 고운 심성은 굳게 닫혀있던 별궁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열게 만들었고 낡은 창고에 사는 비천한 하녀일지라도 모두가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예뻐하며 틈틈이 먹을거리를 챙겨주기도 하는 훈훈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던 세자 저하의 입가에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잔잔하게 번져나갔고 차갑게 식어있던 마음속에 한 줄기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권력과 탐욕에 찌든 궁궐의 사람들과는 달리 작은 것 하나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살피며 배려하는 연희의 모습은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세자 저하에게 진정한 백성의 삶과 덕목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하는 마음속으로 저 아이가 지키고 있는 낡은 창고와 맑은 우물이야말로 이 별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장소라고 생각하시며
그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도록 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연희의 맑은 미소가 영원히 지켜지기를 조용히 바라셨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제법 매서운 칼바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연희의 부지런한 일상은 변함없이 계속되었고, 우물가를 지키는 그녀의 든든한 뒷모습은 마치 마을을 지키는 작은 수호신처럼 듬직하고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우물 주위에 쌓아둔 볏짚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무거운 돌로 단단히 눌러놓고, 혹여나 물을 찾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운 이끼들을 돌멩이로 싹싹 문질러 닦아내는 연희의 세심한 손길 덕분에 별궁의 우물가는 언제나 안전하고 깨끗하게 잘 유지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우물가 근처로 놀러와서 장난을 칠 때면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달콤한 감을 깎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놀라며 다정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타일러서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세자 저하는 조용히 서책을 읽으시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셨고, 저 멀리서 커다란 나무통을 짊어지고 비탈길을 힘겹게 오르는 연희의 작은 뒷모습을 보시며 왠지 모를 깊은 애틋함과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내세워 저 아이의 고단한 삶을 단번에 편안하게 바꾸어 줄 수도 있었지만, 저하는 연희가 땀 흘려 가꾸어가는 그 소박하고 진실한 일상의 가치를 훼손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저 묵묵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대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호위무사를 시켜 창고 앞마당에 남몰래 따뜻한 소미불 한 채와 맛있는 과일들을 살며시 놓아두게 하여 다가오는 차가운 겨울을 연희가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고 문을 열고 눈앞에 놓인 두툼하고 푹신한 소미불을 발견한 연희는 너무나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살폈지만, 이번에도 역시 은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어 그저 하늘을 우러러보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거칠고 얇은 이불 한 장으로 추운 밤을 견뎌야 했던 연희에게 이 따뜻한 소미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축복이었고, 그날 밤 연희는 새 이불을 덮고 누워 이 알 수 없는 분의 따뜻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작은 정성과 이름 모를 은인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연희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된 운명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며 별궁의 우물가를 더욱 맑고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늙은 촌장 어르신은 집신을 사무시다가도 연희가 지나갈 때면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 마을에 연희처럼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가 있는 것은 하늘이 주신 큰 복이라며 칭찬하셨고, 곁에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연희가 길어온 물로 지은 밥은 유난히 윤기가 흐르고 찰지며, 그 물로 끓인 국은 맛이 깊고 구수하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서 별궁의 요리를 담당하는 나인들도 연희의 정성이 가득 담긴 물을 최고로 여기며 아껴 썼습니다. 비록 연희가 머무는 곳은 허름하고 바람이 새는 낡은 창고였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밝고 긍정적인 기운 덕분에 그 창고 주변은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장 따뜻하고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하여 마을의 훌륭한 자랑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는 매일 쏟아지는 조정의 복잡한 서찰과 골치 아픈 국정 보고서를 읽으시며 머리가 아파올 때마다 조용히 창문을 열고 멀리서 물통을 나르는 연희의 부지런한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깊은 평온을 되찾곤 하셨습니다. 맑고 투명한 우물물처럼 한 점의 욕심이나 거짓 없이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연희의 순수한 삶의 태도는 세자 저하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주었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어진 임금이 되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마음속에서 이 고요한 별궁 마을과
낡은 창고, 그리고 부지런한 물 쐰는 소녀 연희는 단순한 풍경을 넘어서서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백성의 아름다운 표상으로 아주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내릴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연희는 더욱 바쁘게 움직이며 우물 주변의 폰짚을 2중 3중으로 두껍게 덮고 창고의 문풍지도 새 것으로 꼼꼼하게 발라서 혹독한 겨울 추위에 단단히 대비했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매섭게 스며들어와 작은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었지만 자신이 정성껏 보수한 창고와 따뜻하게 덮어둔 우물을 바라볼 때면 연희의 마음속에는 거센 눈보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용기와 뿌듯함이 듬직하게 차올랐습니다. 어두운 밤 창고 처마 밑에 매달아둔 낡은 호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주변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을 때 연희는 두 손을 곱게 모으고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별궁의 겨울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기만 하던 이 작고 고요한 별궁 마을에도 조금씩 불안한 기운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도성에서 새롭게 부임해온 욕심 많고 심술 타는 궁인들이 마을의 분위기를 삭막하게 바꾸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창고에서 들려오던 연희의 맑은 웃음소리와 우물가의 고요한 평화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만 같았던 겨울의 길목에서 소녀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시기하는 어두운 먹구름이 조용히 별궁의 높은 담장을 넘어 창고 쪽으로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와 연희 모두 아직은 그 거센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묵묵히 준비하며 고요하고 평온한 늦가을에 마지막 밤을 깊고 차분하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며 별궁 기와 지붕 위에 쌓인 마른 나뭇잎들을 바스락거리며 날려보낼 때 낡은 창고 안에서 잠을 청하던 연희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두툼한 소미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겨 덮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고단하고 피곤한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속에서도 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낯선 사람들의 크고 거친 목소리와 부산스러운 발걸음 소리에 연희는 덜컥 겁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두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일 아침 우물가에 나갔을 때 자신이 정성껏 덮어둔 팻집들이 행여나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작은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연희는 애써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금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세자 저하 역시 밤늦게까지 촛불을 밝히고 서책을 뒤적이시다가 별궁 밖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란스러움에 미간을 가볍게 찌푸리시며 곁에 묵묵히 서 있던 호위무사에게 내일 아침 별궁 주변의 동태를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엄격하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저하의 깊은 마음속에는 항상 맑은 미소를 지으며 무거운 물통을 나르던 가녀린 소녀 연희가 혹여나 거칠고 못된 사람들의 횡포에 휘말려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거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깊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요했던 별궁의 평화가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차가운 겨울밤의 짙은 어둠과 함께 낡은 창고와 웅장한 정각 주변을 무겁게 짓누르며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의 폭풍을 조용히 예고하는 듯 바람 소리만이 유난히 매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늦가을의 차가운 서리가 별궁 지붕을 하얗게 덮던 어느 날 아침 도성에서부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낯선 궁인들이 들이닥치며 고요하던 별궁 마을의 평화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우두머리 상궁은 매서운 눈초리와 탐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그녀를 따르는 거만한 하녀들은 마을 사람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콧방귀를 뀌는 등 무례한 태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위세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도성에서 온 신분을 내세우며 낡고 조용한 별궁의 모든 일상적인 규칙들을 제멋대로 바꾸고 사람들을 함부로 부리기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불만의 씨앗을 조용히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새로운 상궁은 별궁 곳곳을 거만하게 둘러보다가 연희가 머물고 있는 낡은 창고와 맑은 우물가를 발견하고는 그곳을 자신들의 은밀한 물건을 숨겨둘 장소로 빼앗기 위해 못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천한 고아 소녀가 감히 귀한 우물을 독차지하고 별궁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꼴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호통을 치고 연희를 그곳에서 당장 내쫓으라며 하녀들에게 매섭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일해온 연희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불청객들의 억지스러운 트집과 폭언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모은 채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거만한 하녀들은 상궁의 지시를 핑계 삼아 연희에게 다가가 낡은 창고에서 당장 짐을 빼라며 소리를 지르고는 다가오는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우물물을 길어 오라는 무리한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평소에도 무거운 물통을 나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건만 하녀들은 일부러 바닥에 물을 쏟아버리거나 물에 먼지가 들어갔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연희가 길어온 맑은 물을 무참히 엎질러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물을 길어 오라고 매몰차게 윽박질렀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얇은 옷 한 벌에 의지한 채 묵묵히 물통을 지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연희의 가녀린 어깨는 짐의 무게와 억울함으로 인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가엽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녀들의 악독한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연희가 정성껏 우물을 덮어두었던 따뜻한 볏짚들을 발로 걷어차서 엉망으로 만들고 얼어붙은 흙바닥에 연희를 무릎 꿇리며 거친 욕설과 비웃음을 서슴없이 쏟아붓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연희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별궁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묵묵히 부서진 맷집을 다시 주워 모으고 차디찬 물에 손을 담가 더러워진 물통을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연희의 거칠어진 두 뺨을 칼날처럼 차갑게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소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이 차올랐지만 자신이 쫓겨나면 별궁 사람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된다는 생각에 꼭 참고 또 참으며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못된 상궁과 하녀들의 횡포는 금세 높은 담장을 넘어 조용하던 별궁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착한 연희의 끔찍한 사연을 안타까워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장터에서 국밥을 팔던 아주머니도 밭에서 물을 뽑던 할아버지도 한결같이 연희처럼 마음씨 고운 아이를 그토록 가혹하게 괴롭히는 도성 사람들의 잔인함에 혀를 내두르며 분노했지만 신분이 낮은 마을 사람들이 감히 걸에서 내려온 상궁에게 맞서서 항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우물가를 서성이는 연희의 야윈 뒷모습을 바라보며 남몰래 한숨을 쉴 뿐이었고 밤이 되면 몰래 창고 앞마당에 따뜻한 고구마나 옥수수를 가져다 놓으며 가엾은 소녀를 위로해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굳게 닫힌 정각 안에서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고 조용히 책을 읽으시며 머리를 식히시던 세자. 저하께서도 마을에 흉흉하게 떠도는 연희의 억울한 소문을 결코 모른 척 지나치지 않으시고 호위 무사에게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창틈으로 보이던 연희의 밝고 환한 미소가 점차 수심으로 가득 찬 어두운 얼굴로 변해가고 무거운 물통을 나르는 발걸음이 눈에 띄게 힘겨워진 것을 이미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세자 저하의 마음속에는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하는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 그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상궁과 하녀들의 죄를 엄히 묻고 연희를 구해주고 싶으셨지만 자신의 진짜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별궁 마을에 더 큰 혼란과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을 염려하시어 잠시 분노를 억누르며 때를 기다리기로 하셨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던 어느 깊은 밤, 하루 종일 시달리다 지친 몸을 이끌고 낡은 창고에 돌아와 홀로 숨죽여 훌쩍이고 있던 연희의 곁으로 오랫동안 별궁부엌을 지켜온 나이든 할머니 나인이 조용히 문을 열고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연민을 가득 담은 할머니 나이는 거칠게 얼어붙은 연희의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꼭 감싸 쥐어주며 그동안 얼마나 춥고 무서웠냐고 다정하게 물어보며 꽁꽁언 소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연희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서러움이 일시에 밀려와 할머니 나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할머니 나인은 그런 연희의 등을 토닥거리며 품속에서 따뜻하게 데운 주먹밥 하나를 꺼내어 소녀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무는 연희를 바라보던 할머니. 나이는 깊고 온화한 목소리로 바람이 거셀 때는 벼이삭처럼 잠시 고개를 숙여야 한단다라며 지금의 모진 시련을 지혜롭게 견뎌내라는 뼈있는 조언을 다정하게 건넸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섣불리 맞서다가는 저 욕심 많은 자들에게 더 큰 구실을 주어 완전히 창고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니 당분간은 그들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묵묵히 들어주며 때가 올 때까지 너의 맑은 마음과 우물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따뜻한 당부였습니다. 연희는 할머니 나인의 깊은 뜻이 담긴 그 한마디 말에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고 억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이 결코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한 강인한 인내라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인의 따뜻한 위로와 지혜로운 가르침에 큰 용기를 얻은 연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음날 새벽 먼동이 트기도 전에 가장 먼저 우물가로 나아가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며 하루를 힘차게 준비했습니다. 밤새 꽁꽁 얼어버린 우물물 표면의 얇은 얼음을 돌멩이로 조심스레 깨뜨리고 차가운 물속으로 두레박을 던져 넣는 연희의 손끝은 빨갛게 얼어 감각조차 무뎌졌지만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굳은 의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만한 하녀들이 눈을 부비며 나타나 또다시 트집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얼토당토하는 구박을 쏟아부었지만 연희는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며 물러서지 않고 그저 속으로 할머니 나인의 조언을 되새기며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해야 할 물 떼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연희가 자신들의 가혹한 괴롭힘과 모욕적인 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며 우물가를 떠나려 하지 않자 못된 상궁은 신경질적으로 부채를 펄럭이며 분통을 터뜨렸고 어떻게든 저 끈질긴 계집아이를 내쫓고 창고를 차지해야 한다며 더욱 악독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희에게 하루에 채워야 할 물의 양을 평소의 3배로 억지스럽게 늘려버리고 행여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지 않거나 제 시간에 일을 마치지 못하면 한겨울의 얼음물로 바닥을 닦게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가혹한 벌을 내리며 협박했습니다. 별궁의 다른 나인들은 상궁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나서서 연희를 도와주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고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며 하늘도 무심하시다며 가슴을 치고 안타까운 한숨을 푹푹 내쉬며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무거운 물통을 어깨에 메고 가파른 비탈길을 수십 번씩 오르내리는 동안 연희의 이마에는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고 낡은 집시는 닳고 닳아 맨발이 훤히 드러나 얼어붙은 흙바닥에 날카로운 돌멩이에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추위와 온몸이 부서질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연희는
자신이 쓰러지면 이 낡은 창고와 맑은 우물이 저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넘어가 별궁 전체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티며 힘겨운 발걸음을 한 발짝씩 내디뎠습니다. 가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정신이 아득해질 때면 연희는 밤하늘에 차가운 달빛을 올려다보며 할머니 나인이 몰래 쥐어주었던 따뜻한 주먹밥의 온기와 언제나 묵묵히 자신을 응원해 주던 이름 모를 은인의 보살핌을 떠올리며 기적처럼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굳게 닫힌 전각의 창문 틈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발을 이끌고 묵묵히 물통을 나르는 연희의 처절한 모습을 지켜보시던 세자. 저하의 두 주먹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깊은 눈동자에는 매서운 분노의 불꽃이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토록 맑고 여린 백성 하나 지켜주지 못하면서 어찌 일국의 세자라 할 수 있겠느냐며 깊은 자책감에 빠지신 저하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연희의 무거운 물통을 대신 짊어지고 저 못된 무리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꽉 깨무셨습니다. 곁에서 저하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지켜보던 호위무사 역시 검자루를 꽉 쥐고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시면 저 악독한 무리들을 단숨에 제압하겠다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서 있었으나 저하는 아직은 완벽한 때가 아니라며 조금만 더 인내하자고 무겁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희가 쓰러지지 않고 독하게 버텨내며 우물을 지켜내자 오기가 생긴 하녀들은 상궁의 은밀한 지시를 받고 한밤중에 몰래 우물가로 숨어들어 연희가 물을 챘는 커다란 나무 물통의 밑바닥에 교묘하게 구멍을 뚫어놓는 치사하고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무것도 모른 채 우물물을 가득 길어 담고 비탈길을 오르던 연희는 물통에서 물이 줄줄 새어나와 흙바닥을 적시는 것을 발견하고는 크게 당황하여 구멍을 막아보려 애썼지만 이미 절반 이상의 물이 바닥으로 허무하게 쏟아져 버린 뒤였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상궁과 하녀들은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연희에게 다가와 게으름을 피운 죄를 엄히 묻겠다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을 연희의 발밑에 들이붓고는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물독을 가득 채우지 못하면 당장 창고에서 쫓아내겠다고 매섭게 윽박질렀습니다. 밑빠진 물통으로 물을 샜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없는 고통스러운 형벌과도 같았고 연희는 치맛자락을 뭉쳐서 구멍을 막아보았지만 매서운 얼음물은 계속 흘러내려 옷과 발을 흠뻑 적셨습니다. 얼음물에 젖은 치마는 찬바람에 뻣뻣하게 얼어붙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피부를 긁어댔고 손은 얼어터져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새어나가는 물보다 더 빨리 물을 나르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고 몇몇은 연희를 도와주려 나섰지만 상궁의 사나운 호통과 몽둥이질에 가로막혀 분루를 삼키며 뒤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세자 저하는 망원경으로 연희의 발밑이 피로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더 이상 이 참혹한 광경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시어 마침내 조용히 호위무사를 불러 매우 은밀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중대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하는 오늘 밤 저 악독한 무리들이 또다시 우물가에 나타나 무슨 몹쓸 짓을 꾸미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감시하여 명백한 증거를 잡아내고 내일 아침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극악무도한 죄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세자 저하의 엄중한 명령을 받은 호위무사들은 즉각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창고와 우물가 주변을 빈틈없이 에워싸며 저하의 뜻에 따라 철통 같은 경계를 펼치기 시작했고 굽 닫힌 정각 안에는 폭풍 전야의 팽팽하고 숨 막히는 긴장감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별궁 마을을 덮자 하루 종일 끔찍한 노동에 시달린 연희는 비틀거리며 낡은 창고의 차가운 바닥에 힘없이 엎어졌고
온몸이 떨리고 열이 끓어올라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발은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부어올랐고 젖은 옷은 온기를 모두 빼앗아 갔지만 연희는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도 내일 아침 맑은 물을 길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눈을 뜨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와 함께 할머니 나인이 몰래 약사발과 따뜻한 물수건을 들고 들어와 연희의 땀을 정성껏 닦아주며 불쌍한 것 하며 소리 죽여 오열했고 연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연희가 정신을 잃고 알아누워 있는 깊은 밤 밖에서는 상군과 하녀들이 횃불을 들고 웅성거리며 다시 우물가로 몰려와 이번에는 아예 낡은 창고의 문을 부수고 연희를 얼어붙은 길거리로 완전히 내쫓아버리기 위해 흉악하고 사악한 모의를 꾸미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아침이 밝기 전에 저 눈엣 가시 같은 계집아이를 눈밭에 버려두고 창고의 물건들을 모조리 빼앗아 자신들의 차지로 만들겠다며 음흉한 웃음을 흘렸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목소리는 조용하고 평화롭던 별궁의 맑은 공기를 더럽히며 섬뜩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에서는 흉악한 무리들이 악독한 음모를 꾸미고 안에서는 맑고 순수한 소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비통한 풍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 사람들의 집집마다 희미한 호롱불이 켜지고 다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연희가 머무는 창고 쪽을 바라보며 저토록 착한 아이가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력함을 한탄하며 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며칠 전 맑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던 연희의 얼굴을 떠올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마을 아낙네들은 모여 앉아 부처님과 신령님께 제발 저 가엾은 소녀를 악당들의 손에서 무사히 지켜달라고 두 손 모아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동네 꼬마들조차 연희 누나가 깎아주던 달콤한 간맛을 잊지 못해 훌쩍이며 울음을 터뜨렸고 별궁마을 전체가 연희를 향한 깊은 걱정과 애통함으로 뒤덮여 차가운 겨울밤에 공기는 한없이 무겁고 슬프게 가라앉아만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어둠 속에 숨어서 상궁과 하녀들의 모든 악행과 추악한 음모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던 세자 저하의 호의. 무사들은 그들이 내뱉는 극악무도한 말들과 물통의 구멍을 뚫은 증거물들을 낱낱이 수집하여 전각 안에 저하께 조용하고 신속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모든 진실을 전해 들으신 세자 저하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 가치조차 없는 자들이라며 차갑게 분노하셨고 날이 밝는 즉시 내가 직접 저들의 죄를 묻고 별궁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니 모든 내관과 군사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엄중하게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세자 저하의 섯을 펄은 어명이 떨어지자 굳게 닫혀있던 정각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빠르고 일사불란하게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리석은 상궁과 하녀들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탐욕에 눈이 멀어 헛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잔혹한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동쪽 하늘에서부터 희뿌연 새벽빛이 조용히 번져오기 시작하자 매서운 칼바람은 한풀 꺾였지만 얼어붙은 대지 위에는 여전히 뼈를 에이는 듯한 지독한 냉기가 가득 깔려 있어서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연희는 어렴풋이 들려오는 아침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에 번쩍 눈을 떴고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맑은 물을 기를 수 없다는 절박한 책임감 하나로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나인이 정성껏 덮어준 따뜻한 이불을 조심스럽게 개어놓고 피투성이가 된 발을 절뚝거리며 낡은 창고 문을 열고 나서는 연희의 창백한 얼굴에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맑고 순수한 영혼의 숭고한 빛이 아스라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물통을 짊어지고 우물가로 다가가자마자 상군과 하녀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 연희를 둘러싸고는 당장 이 창고에서 영원히 꺼지라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제 채워놓지 못한 물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며 연희의 어깨에 메어진 물통을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소녀를 향해 손을 높이 치켜드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려 했습니다. 연희는 피할 힘조차 없이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려 했고 멀리서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안되라며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오려 했지만 낯선 군사들의 그림자가 조용히 별궁 앞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흉악한 손길이 연희의 뺨에 닿으려던 찰나 굳게 닫혀있던 정각의 육중한 대문이 벼락치듯 큰 소리를 내며 활짝 열어젖혀지고 눈부신 아침 햇살을 등진 채 붉은 골룡포를 펄럭이며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오시는 세자 저하의 모습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저하의 뒤로는 수십 명의 내관들과 호위무사들이 칼을 빼들고 삼엄한 표정으로 뒤따르고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천둥이 치듯 땅을 뒤흔들며 오만방자하게 날뛰던 상군과 하녀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세자 저하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마을 사람들도 상궁도 하녀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망석중이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별궁의 차가운 아침 공기는 일순간 숨 막힐 듯한 고요함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제껏 평범한 선비인 줄로만 알았던 분이 다름 아닌 일국의 존귀하신 세자 저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찰나 못된 상궁과 하녀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는 공포에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저하는 차갑게 얼어붙은 바닥에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연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셨고 저하의 매서운 눈빛은 탐욕과 악독함으로 가득 찬 회방꾼 무리들을 서늘하게 노려보며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며 약한 자를 핍박하던 자들의 오만함이 산산조각나고 억울하게 고통받던 맑은 영혼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밝혀지려 하는 눈부신 아침해가 낡은 창고 위로 찬란하게 떠오르며 다음 이야기를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하의 분노 어린 발걸음이 우물가에 가까워질수록 별궁 주변의 감도는 긴장감은 마치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진 것처럼 금방이라도 터질 듯 날카로워졌고 지켜보는 모든 이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이 숨막히는 순간을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다가오는 붉은 옷을 입은 늠름한 분의 모습에서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멍하니 바라보았고 억울함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지난밤의 악몽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직감하며 파르르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친 바람이 멈추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따뜻한 햇살이 연희의 창백한 얼굴을 조용히 비추는 가운데 온 마을을 뒤흔든 억울한 사건의 진실이 드디어 천하에 낱낱이 밝혀질 찬란하고도 엄숙한 순간이 바로 눈앞으로 훌쩍 다가와 있었습니다. 붉은 골룡포를 입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오시는 세자 저하의 모습에 별궁 앞마당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선비 차림으로 마을을 산책하시던 분이 다름 아닌 이 나라의 귀하신 세자 저하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하의 뒤를 따라 도열한 수십 명의 내관들과 호위 무사들은 서슬퍼런 눈빛으로 우물가를 에워쌌고 그들의 엄숙하고 단호한 기세에 억눌려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오만방자하게 날뛰며 연희를 괴롭히던 상궁과 하녀들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연희에게 매질을 하려던 독한 상궁은 자신이 치켜들었던 손을 부들부들 떨며 슬그머니 내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도성에서 내려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연희를 매몰차게 내쫓으려 했던 자신의 모든 악행이 세자 저하의 눈앞에서 낱낱이 들통났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거만한 하녀들 역시 손에 쥐고 있던 몽둥이와 빗물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얼어붙은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하의 매서운 시선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흉악한 무리들을 지나 피투성이가 된 연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연희는 지난밤의 혹독한 추위와 지독한 열병으로 인해 눈앞이 흐려져서 지금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으신 분이 다가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그저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따뜻한 은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얇고 거친 삼배옷은 얼음물에 젖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찢어지고 무거운 물통을 나르느라 찢어지고 상처난 작은 두 발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 위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참혹한 소녀의 모습을 마주하신 세자 저하의 굳게 담은 입술은 분노와 슬픔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못된 상궁은 어리석게도 바닥에 엎드린 채 세자 저하를 향해 저 계집아이가 몹시 게으르고 요령을 피워 별궁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가르침을 주었을 뿐이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악행들을 끝까지 숨기고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세자 저하께서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얄팍하고 간교한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궁의 뻔뻔스러운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자 저하의 곁을 지키던 호위 무사가 불호령을 내리며 그녀의 입을 다물게 하였고 저하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매섭게 빛나며 죄인들을 옥죄어 갔습니다. 진실은 결코 거짓으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저하의 위험 있는 침묵이 별궁 앞마당을 압도했습니다. 세자 저하는 곁에 서 있던 호위 대장에게 가볍게 눈짓을 보내셨고 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품속에서 지난밤 은밀하게 수집해둔 명백한 증거물들을 하나둘씩 꺼내어 얼어붙은 흙바닥 위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닥에 뒹군 것은 바로 하녀들이 어두운 밤을 틈타 몰래 구멍을 뚫어 놓았던 커다란 나무 물통이었으며 그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은 상궁의 거짓 변명을 단번에 깨뜨리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구멍난 물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저런 짓을 저지르고도 사람의 탈을 쓸 수 있느냐며 수군거리며 분노했고 상궁과 하녀들은 자신들의 흉악한 범행이 낱낱이 발각되자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호위 대장은 낭낭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지난밤 이 악독한 자들이 낡은 창고 주변에서 어떤 끔찍한 모의를 꾸미고 착한 연희를 내쫓기 위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상세히 읊어내려갔습니다.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 덮어두었던 볏집을 훼손한 일부터 얼음물을 끼얹으며 가혹한 매질을 가한 일, 그리고 멀쩡한 물통을 망가뜨려 놓고 억지로 물을 택게 한 일까지 모든 진실이 숨김없이 폭로되었습니다. 진실을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연희가 겪었을 무서운 고통과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훔쳤고 저런 짐승만도 못한 자들은 당장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분노를 토해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늘 아래 감출 수 있는 죄악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분노로 일그러진 백성들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으시며 자신이 그동안 묵묵히 지켜보았던 이 작은 별궁 마을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숭고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셨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힘없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저 어리석은 자들의 행태는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세자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요 반역과도 같은 짓이었습니다. 저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얼어붙은 땅에 납작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상궁과 하녀들을 향해 서늘하고도 위험한 눈빛을 던지시며 그들의 죗값을 엄히 물을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별궁 앞마당은 분노와 정의가 교차하는 엄숙한 심판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부엌 기둥 뒤에 숨어서 이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나이든 할머니 나이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하늘이시여 마침내 우리 착한 연희를 불쌍히 여겨주셨군요 라며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가엾은 소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몰래 주먹밥을 쥐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무력함이 눈부신 세자. 저하의 등장과 함께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벼이삭처럼 고개를 숙이고 인내하던 연희가 마침내 억울함을 풀고 그 맑은 심성을 인정받게 되는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나긴 어둠이 거치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저하의 매서운 눈빛 아래에서 거짓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깨달은 하녀들은 서로의 탓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상궁 마마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를 당장 쫓아내겠다고 협박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라며 엉엉 울며 변명했지만 그들의 비겁한 눈물은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만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그 비열한 모습에 세자 저하는 깊은 혐오감을 느끼시며 고개를 차갑게 내저으셨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할 자들이 서로 헐뜯는 추악한 광경에 별궁 마당은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자신이 부리던 하녀들마저 등을 돌리고 죄를 털어놓자 가장 우두머리였던 악독한 상궁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이마를 텄으며 피를 흘리도록 용서를 빌었습니다. 권력을 앞세워 이 조용하고 맑은 별궁 마을을 제멋대로 휘두르려던 오만방자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목숨만은 부지하려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만이 남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토록 기고만장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꼴을 보며 인과응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세자 저하의 굳건한 권위와 위험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이나 탐욕도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모두가 분명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침묵을 지키며 사태를 관망하시던 세자. 저하께서는 마침내 우렁차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어 바닥에 엎드린 죄인들의 얼어붙은 심장을 날카롭게 꿰뚫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도성에서 내려온 궁인으로서 마땅히 백성을 사랑하고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했거늘 어찌하여 힘없고 가엾은 소녀를 핍박하고 소중한 우물을 망가뜨리는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느냐며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저하의 목소리에는 단지 한 명의 어린 소녀를 괴롭힌 것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야 할 관리와 궁인들이 도리어 백성의 삶을 짓밟은 것에 대한 깊고 깊은 통탄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하의 질책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희가 그동안 이 낡은 창고와 우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했는지를 마을 사람들과 궁인들 앞에서 하나하나 짚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 가녀린 아이는 다가오는 매서운 겨울에도 너희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밤낮으로 갯짚을 엮어 우물을 따뜻하게 덮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혹여나 물이 더러워질까 노심초사하며 우물을 온몸으로 지켜내었다며 연희의 숭고한 헌신을 높이 칭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희의 착하고 맑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던 하녀들도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맑고 투명한 영혼을 가진 백성을 짓밟은 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세자 저하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하고 엄중하게 별궁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힘없는 고아 소녀라고 하여 함부로 핍박하고 내쫓으려 한 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른 흉악한 범죄이며 내가 친히 이곳에서 머물며 너희들의 그 악독한 짓거리를 빠짐없이 지켜보았으니 이제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징기를 박으셨습니다. 저하께서 직접 연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에 상궁과 하녀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깊은 좌절감을 느꼈고 이 조용한 낡은 창고가 사실은 가장 귀한 분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놀라운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연희는 가물가물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세자 저하의 크고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억울함과 슬픔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낮으로 자신을 몰래 챙겨주던 얼굴 없는 은인이 따뜻한 국밥과 푹신한 소미불을 창고 앞에 놓아두고 가셨던 그 다정한 분이 바로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세자 저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벅차오르는 감동과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사함에 연희의 얼어붙은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거칠게 튼 피부를 따뜻하게 적시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보여주신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연희는 젖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피투성이가 된 무릎을 꿇어 깊은 감사의 절을 올리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모진 고문과도 같은 노동에 시달린 가녀린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지독한 열병으로 인해 다리에 도무지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연희는 절을 하기도 전에 크게 비틀거리며 차가운 흙바닥을 향해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과 내관들이 숨을 들이켜며 깜짝 놀라 다가가려 했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다급하게 움직인 사람은 다름 아닌 붉은 골룡포를 입으신 늠름한 세자 저하셨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 쓰러지려는 가녀린 소녀의 어깨를 당신의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든든하게 부축하셨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에 흠뻑 젖은 더러운 삼배옷과 흙투성이가 된 연희의 몸이 귀하고 깨끗한 붉은 골룡포에 닿았지만 세자 저하께서는 그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직 연희의 식어가는 체온을 데워주기 위해 더욱 굳세게 품에 안으셨습니다. 주변에 도열해 있던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과 늙은 내관들은 일국의 하늘이신 세자 저하께서 비천한 하녀를 직접 부축하시는 믿을 수 없는 숭고한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따뜻하고 넓은 품에 기대어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희미하게 눈을 떴고 눈앞에 보이는 세자 저하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연민과 따뜻한 위로를 오롯이 느꼈습니다. 괜찮으냐? 이토록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우물을 지켜주어 참으로 고맙구나. 다정하게 속삭이시는 세자 저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연희의 얼어붙은 귓가에 조용하고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은 연희가 그동안 견뎌왔던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서러움을 말끔히 씻어주는 기적 같은 치유의 명약이었으며 소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두려움의 파편들마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연희를 따뜻하게 품에 안으신 채 차가운 시선으로 바닥에 엎드린 죄인들을 다시금 내려다보시자 그 서늘한 기세에 눌린 내관과 무사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부동자세로 얼어붙었습니다. 저하의 굳게 담은 입술은 지금 당장이라도 저 악당들의 목을 치라 명하실 듯 팽팽한 분노를 머금고 있었지만 연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호위 무사들을 향해 낮고 엄중한 목소리로 지시하시며 저 흉악무도한 무리들을 당장 포박하여 별궁 밖으로 영원히 내쫓으라고 무겁게 명하셨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호위 무사들은 저하의 지엄한 어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밧줄을 들고 달려들어 얼어붙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욕심 많은 상궁과 거만한 하녀들을 단단히 포박하여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이미 그들의 거짓과 탐욕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난 이상 그 어떤 자비도 베풀어질 수 없었고 무사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낡은 창고와 우물가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만방자하게 마을을 짓밟으려 했던 자들의 처절한 말로를 지켜보며 마을 사람들은 참으로 속이 후련하다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방꾼 무리들이 포박되어 멀리 끌려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세자 저하는 다시금 품에 안긴 연희의 창백하고 파리한 얼굴을 다정하게 내려다보시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조용히 내쉬셨습니다. 지독한 열병과 며칠 동안 이어진 혹사로 인해 연희의 몸은 깃털처럼 가볍게 말라 있었고 숨결은 여전히 고르지 못하고 위태로웠지만 굳게 닫혔던 그 작고 예쁜 입술 위로는 비로소 편안하고 안도하는 미소가 희미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이 낡은 창고와 맑은 우물이 마침내 온전히 보호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소녀의 영혼은 그제야 길고 험난했던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깊은 안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멀리서 할머니 나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눈물을 훔치며 저와 참으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우리 가엾은 연희를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라며 연신 허리를 굽혀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다정한 눈길로 할머니 나인을 바라보시며 지난밤 이 아이에게 따뜻한 주먹밥을 내어주며 곁을 지켜준 자네의 그 곱고 선한 마음씨를 내어찌 있겠는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였노라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따스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도 끝까지 서로를 위로하며 작은 온기를 나누었던 별궁. 사람들의 그 따뜻한 정이 세자 저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뭉클하게 감동시켰습니다. 연희는 안도감 속에서도 자신이 이토록 귀하신 저하의 옷자락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마음에 걸려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 뒤로 물러서려 애썼지만 이미 기력이 쇠한 몸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저하 송구하옵니다. 비천한 소녀의 더러운 피와 흙이 저하의 귀한 옷을 망치고 있사오니 제발 저를 내려놓으시옵소서라며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모기만한 소리를 내어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세자 저하께서는 오히려 연희를 품에 더 꽉 안으시며 너의 이 붉은 피와 흙투성이 삼배옷은 이 나라 그 어떤 비단옷보다도 순결하고 아름다우니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거두라며 다정하게 나무라듯 위로하셨습니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내관들은 세자 저하께서 직접 비천한 소녀를 부축하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이제는 아예 소녀를 품에서 놓지 않으시려는 굳건한 태도를 보이시자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한 늙은 내관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와 소녀는 저희가 모실 터이니 부디 귀한 옥체를 상하시지 않도록 자리를 피하시옵소서 라며 조심스레 간언을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자 저하의 단호하고 위험 있는 눈빛이 내관을 향하자 내관은 스스로 입을 다물고 얼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 누구도 감히 저하의 그 숭고하고 다정한 행동을 막아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늘 위로 눈부신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별궁의 기와 지붕을 금빛으로 눈부시게 물들이자 매서웠던 겨울바람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따스하고 포근한 기운만이 낡은
창고와 맑은 우물가를 조용히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연희의 맑은 미소를 앗아가고 별국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어둡고 잔혹한 폭풍우는 세자 저하의 결단과 함께 완전히 끝이 났고 마침내 진실이 승리하는 평화로운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제야 안도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모두들 세자 저하의 그 크고 넓은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얼어붙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를 조용히 올렸습니다. 가녀린 연희를 당신의 넓고 따뜻한 품에 빈틈없이 안으신 세자 저하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소중한 것을 굳건히 지켜내는 크고 든든한 나무와도 같아서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낡은 창고와 얼어붙은 우물가에서 벌어졌던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들은 모두 말끔히 정리되었고 이제는 상처 입고 지친 연희를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보살피는 일만이 가장 중요한 임무로 저하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품에 안긴 연희가 조금이라도 찬바람을 맞을세라 자신의 넓은 골룡포 소매를 펼쳐 소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며 앞으로 펼쳐질 새롭고 놀라운 순간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떼실 채비를 묵묵히 마치셨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피투성이가 된 가녀린 연희를 번쩍 안아드시자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수십 명의 내관들은 두 눈을 둥그랗게 뜨고 기절초풍하며 얼어붙은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일국의 가장 존귀하신 분께서 흙먼지와 핏자국으로 얼룩진 비천한 하녀를 친히 안으신다는 것은 궁궐의 엄격한 법도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나고도 파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관들은 저하의 붉은 골룡포가 엉망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지만 감히 곁으로 다가가 만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이마를 땅에 박고 숨죽여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엎드린 내관들 중 가장 나이가 지긋한 최고 상선이 용기를 내어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저하 옥체가 상하실까 두렵사오니 부디 비천한 소녀는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옵소서라며 간절하게 간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세자 저하께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하고 굳건한 표정으로 엎드린 상선을 내려다보시며 이 아이는 맑은 우물과 낡은 창고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바친 고귀한 백성이니 감히 비천하다는 말로 모욕하지 말라며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저하의 서슬 퍼런 질책이 우물가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내관들은 다시 한번 깊이 엎드리며 자신들의 짧은 생각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얼어붙은 맨발에 피를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연희를 더욱 따뜻하게 품에 안으신 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고 묵직한 발걸음으로 당신께서 머무시는 화려하고 웅장한 전각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하께서 친히 연희를 안고 가시는 그 경이롭고 숭고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마침내 착하고 맑은 아이가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귀한 분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모진 추위와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우물을 지켜냈던 소녀의 숭고한 인내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높고 따뜻한 위로로 보답받는 아름답고 뭉클한 기적의 순간이 별국 마을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상궁과 거만한 하녀들은 호위 무사들에게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별궁 앞마당에서 멀리 쫓겨나면서도 세자 저하께서 직접 연희를 안고 가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절망감에 휩싸여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벌레처럼 여기며 짓밟고 내쫓으려 했던 비천한 고아 소녀가 사실은 이 나라의 가장 고귀한 세자 저하의 따뜻한 품에 안겨 전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참담한 후회와 뼈저린 공포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어져 가는 그 악독한 무리들을 향해 다시는 이 맑고 평화로운 우물가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소리쳤고 기나긴 괴롭힘의 고통이 마침내 속 시원하게 끝났음을 온몸으로 기뻐하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세자 저하의 품에 안겨 전각으로 향하는 동안 연희는 따뜻하고 든든한 온기에 감싸여 그동안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마치 아득하고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낡은 창고에 남겨진 이후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겨본 적이 없었던 연희에게 저하의 넓은 가슴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안전하고 포근한 위로의 안식처였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연희는 자신의 거칠고 피투성이가 된 손끝에 닿는 저하의 부드러운 골룡포 자락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이 모든 것이 허상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며 조용히 눈을 감고 따스한 온기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웅장하고 따뜻한 정각 안으로 들어서자 세자 저하께서는 가장 크고 푹신한 비단요가 깔린 따뜻한 아랫목에 연희를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눕히시며 행여나 아이가 깰세라 숨소리조차 낮추어 부드럽게 보살피셨습니다. 밖에서 벌벌 떨며 기다리던 어이를 당장 불러들이신 저하께서는 시급하고 엄중한 목소리로 이 아이의 얼어붙은 몸과 상처난 두 발을 정성을 다해 치료하여 단 하나의 흉터도 남지 않게 하라며 지엄한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달려온 늙은 어이는 세자 저하의 불호령에 식은땀을 흘리며 약상자를 열었고 신속하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연희의 붉게 턴 상처에 진귀한 약초를 바르고 따뜻한 붕대를 감아주며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낡은 창고와 우물가에 남아있던 마을 사람들과 별궁의 착한 하인들은 못된 무리들이 완전히 쫓겨났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엉망이 된 주변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 하나둘씩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해방꾼들이 발로 걷어차서 흩어진 맷집들을 다시 주워 모아 우물 주변을 꼼꼼하게 덮어주고 더럽혀진 바닥의 흙먼지를 쓸어내며 연희가 평소에 소중하게 가꾸었던 그 맑고 정갈한 모습 그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비록 연희는 지금 정각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이가 돌아왔을 때 조금도 슬퍼하지 않도록 우물가를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와 사랑이 차가운 겨울 아침의 공기를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별궁 부엌을 지키며 연희에게 몰래 주먹밥을 건네주었던 할머니 나이는 깨진 물통 조각들을 치우며 참으로 다행이다. 맑은 물은 결국 고요하게 제자리를 찾아 흐르는 법이지라며 안도의 미소를 잔잔하게 지었습니다. 언제나 거센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더욱 단단해진 땅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춘다는 자연의 순리를 잘 알고 있던 할머니. 나인의 깊은 주름살 사이로는 그동안의 걱정과 시름이 씻은 듯이 사라진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이가 부당한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귀한 분의 인정을 받게 된 이 놀라운 결말은 늙은 나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로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푹신한 비단 이불을 덮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든 연희의 창백했던 두 뺨에는 방안을 가득 채운 화로의 따뜻한 열기 덕분에 서서히 발그레한 생기가 조심스럽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침상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조용히 앉아 연희가 규칙적으로 새근새근 숨을 쉬는 평온한 모습을 지켜보시며 그제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굳게 다물었던 입술에 부드럽게 잔잔한 미소를 띠셨습니다. 낡은 창고에서 무거운 물통을 짊어지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고통받던 가녀린 소녀가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은 저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죄책감마저 따뜻하게 눈 녹듯 지워주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고 상선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저하 밖에서 일어난 소란은 모두 평정되었고 못된 자들은 별궁 밖 멀리 내쳐서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사옵니다라며 정중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 이제 별궁의 모든 일상과 규칙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독여주라며 현명하고 자애로운 지시를 덧붙이셨습니다. 저하의 지엄하고도 따뜻한 어명 덕분에 엉망으로 흩어졌던 별궁의 질서가 다시금 굳건하게 바로잡히고 마을 전체에 드리워졌던 무겁고 어두운 먹구름이 걷히며 맑고 청명한 평화의 기운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별궁 부엌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궁인들이 모두 모여 큰 솥에 불을 지피고 뽀얗고 구수한 고기 국물을 푹 우려내며 잃어버렸던 활기와 웃음소리를 다시금 풍성하게 되찾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흉악한 상궁과 하녀들의 지독한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식사 한 번 마음 편히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처럼 고기 굽는 냄새와 따뜻한 국밥의 온기에 취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낡은 창고를 지키던 연희의 맑고 고운 심성이 결국 이 거대한 전각과 마을 전체의 평화를 지켜냈다는 칭찬과 감탄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꿀맛 같은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연희는 스르르 눈을 뜨고는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화려한 병풍과 비단 휘장으로 장식된 낯설고도 웅장한 전각 아니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던 세자 저하께서 다정하게 다가와 연희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시며 아직 몸이 온전치 못하니 억지로 일어나려 하지 말고 편안하게 누워 쉬어라라며 부드럽게 만류하셨습니다. 저하의 따뜻한 눈빛과 자상한 음성에 연희는 당황했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으며 거친 집더미가 아닌 푹신한 비단요 위에서 느껴지는 포근함에 얼어붙었던 영혼마저 깊숙이 치유되는 듯한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흑투성이 삼배옷이 어느새 깨끗하고 부드러운 새하얀 무명옷으로 갈아입혀져 있고 피가 맺혔던 발에는 정성스러운 약이 발라진 채 따뜻한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와 소녀에게 어찌 이리도 크고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저는 그저 낡은 창고에서 물을 냈는 천한 하녀일 뿐이온데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라며 연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맑게 미소 지으시며 네가 지켜낸 그 우물물은 세상 어떤 진귀한 차보다도 달고 귀한 것이었으니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 작은 보살핌은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란다라며 다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들리더니 최고 상선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잣죽과 부드러운 반찬이 정갈하게 담긴 소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연희의 곁에 다소곳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연희를 비천한 하녀라 부르며 저하께서 안으시는 것을 극구 말리려 했던 상선이었지만 이제는 세자 저하의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고 연희를 향해 허리를 굽히며 부디 맛있게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시옵소서라며 정중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고 핍박하던 궁인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챙겨주는 기적 같은 변화에 연희는 꿈을 꾸는 듯 벅찬 가슴을 안고 감사한 마음으로 소반 위에 따뜻한 잣죽을 한 숟가락 조심스레 떠올렸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잣죽이 메말랐던 입술을 적시고 빈속을 따뜻하게 채워주자 연희의 몸 안 깊은 곳에서부터 잃어버렸던 기운이 서서히 솟아나는 것이 느껴졌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어여쁜 복숭아 빛 화색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연희가 맛있게 죽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며 다정하게 챙겨주셨고, 방 안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맑고 평화로운 웃음꽃이 피어나며 지난밤의 모진 고통과 공포를 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낡은 창고에서 혼자 차가운 주먹밥을 삼키며 눈물 짓던 외로운 소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진심 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의 깊은 상흔을 눈 녹듯 말끔하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잣죽을 다 먹고 기력을 회복한 연희는 세자 저하께 조심스럽게 간청하여 방의 작은 창문을 조금 열어달라고 부탁했고, 창문 너머로 눈부시게 쏟아지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을 맞으며 멀리 보이는 낡은 창고 쪽을 가만히 내다보았습니다. 우물가 주변은 마을 사람들의 정성스러운 손길 덕분에 예전처럼 깨끗하고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기분 좋게 들려오는 듯하여 연희의 입가에는 비로소 환하고 맑은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온갖 핍박과 추위를 견디며 온몸으로 지켜낸 그 소중한 공간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은 연희에게 그 어떤 값비싼 보물보다도 더 큰 기쁨과 깊은 위로를 벅차게 안겨주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창밖을 내다보며 행복해하는 연희의 곁에 서서 온화한 목소리로 이제 저 우물은 네가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지켜야 할 고단한 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아끼고 가꾸어야 할 보물이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못된 자들도 감히 저 우물가를 엿보거나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친히 엄격한 명을 내려 지켜줄 것이니 너는 그저 지금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만을 간직하며 평안하게 지내면 된다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자 저하의 듬직하고 진실한 약속에 연희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 맺혀 있던 마지막 한 줌의 근심마저 따뜻한 봄바람에 날아가듯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붉은 저녁 노을이 별궁의 기와지붕을 아름답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마을의 늙은 촌장 어르신과 몇몇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전각 밖으로 찾아와 연희의 안부를 간절히 묻고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흔쾌히 그들을 마당으로 들어오게 허락하셨고, 촌장 어르신은 뱃마루에 걸터 앉아 미소 짓는 연희의 건강한 모습을 확인하고는 아이고, 우리 연희가 무사히 깨어났구나. 하늘이 참으로 우리 마을을 굽어 살피셨어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달콤한 곶감과 고소한 밤을 연희에게 내밀며 그동안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했다며 따뜻한 사과의 말을 건넸고, 연희는 오히려 모두의 걱정 덕분에 살아났다며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마을 사람들과 연희가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팻마루 한 구석에서 묵묵히 지켜보시며 이토록 맑고 소박한 백성들의 웃음이야말로 자신이 군주로서 평생을 바쳐 굳건히 지켜내야 할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권력을 앞세워 타인을 짓밟는 자들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연희처럼 욕심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보듬어주는 맑은 마음만이 세상을 진정으로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숭고한 진리였습니다. 저하의 가슴 속에는 궁궐의 차갑고 복잡한 정쟁을 떠나 이곳 조용한 별궁 마을에서 얻은 이 값진 깨달음이 뜨거운 불씨처럼 타올랐고, 훗날 훌륭한 성군이 되겠다는 다짐을 밤하늘의 붉은 노을에 깊이 새기셨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별궁마당에 둥근 달이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웅장한 정각 안팎은 다시금 부드럽고 평화로운 고요함 속으로 포근하게 잠겨들며 차분한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연희는 따뜻한 방 안에서 촛불을 밝히고 앉아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을 조용히 되짚어보며 자신을 모진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신 세자. 저와의 크나큰 은혜에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낡고 차가운 창고의 거친 집더미 위에서 매서운 겨울바람에 떨며 밤을 지새우던 지난날의 끔찍한 기억들은 이제 아련한 옛 이야기가 되었고 눈앞에 펼쳐진 따스하고 안락한 시간들이 연희의 상처받은 영혼을 다정하게 위로해 주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호위 무사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매우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들려왔으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밤마다 들려오던 흉악한 무리들의 끔찍한 음모와 날카로운 비명소리는 이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먼 숲에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낮고 평화로운 울음소리와 처마 밑에서 찰랑거리는 맑은 바람소리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별궁의 밤 공기를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가득 채우고 있어서 듣는 이의 마음을 더없이 편안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연희는 그 기분 좋은 자연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모처럼 찾아온 이 온전한 평화와 고요함이 자신의 마음 속에 영원히 머물기를 조용히 바라며 푹신한 요 위에 누워 편안하게 두 눈을 감았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도 자신의 침소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연희의 방 앞을 조용히 거닐며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녀의 고르고 평안한 숨소리를 확인하시고는 입가에 다정하고 흐뭇한 닭이시며 미소를 잔잔하게 머금으셨습니다. 자신이 안아 올렸던 그 가녀리고 차가웠던 몸집이 이제는 훈훈한 열기 속에서 생기를 되찾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에 커다란 안도감을 느끼시며 저하 역시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별궁마을의 커다란 폭풍우를 잠재우고 맑은 우물과 낡은 창고를 지켜낸 그 위대하고도 따뜻한 결단은 차가운 겨울밤을 녹이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모든 이의 마음속에 포근하게 사양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은은하게 스며들어오는 보요하고 아늑한 방 안에서 연희는 아주 오랜만에 아무런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띤 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평화로운 꿈결 속으로 조용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괴롭힘을 이겨내고 맑은 진심을 인정받은 착한 소녀의 주변으로 따스한 기운이 부드럽게 일렁였고 그렇게 별궁 마을의 폭풍 같았던 하루가 저물며 따뜻한 치유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찬 평온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더욱 찬란하고 따뜻한 햇살이 별궁을 비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맑고 순수한 영혼이 마침내 안식을 찾은 이 고요한 밤의 이야기는 다음 날의 눈부신 희망을 향해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자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별들이 촘촘하게 박혀서 조용히 잠든 별궁 마을을 은은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따뜻하게 내려다보며 수놓고 있었고 매서웠던 바람도 잦아들어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낡은 창고 곁에 맑은 우물 수면 위로 둥근 달빛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반짝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연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어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며 핍박받던 시간들은 모두 지나가고 진실과 정의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은 이 마을에는 오직 선한 이들의 따뜻한 숨결과 평화로운 꿈결만이 소리 없이 맴돌며 훈훈한 온기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굳은 의지와 연희의 맑은 인내가 만들어낸 이 아름답고 뭉클한 기적은 별궁의 높은 담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따뜻한 등불로 오래도록 깊게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위에 떨며 무거운 물통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진 연희는 따뜻한 비단 이불 속에서 포근한 온기를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새롭고 다정한 나날들을 기대하며 한없이 깊고 편안한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시련과 아픔이 씻은 듯이 치유되고 가장 아늑하고 고요한 평화만이 전각 안팎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우리들의 이야기도 어느덧 훈훈하고 따뜻한 결말을 향해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궁 마을 위로 유난히 눈부시고 따사로운 황금빛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며 밤새 마을을 감싸고 있던 짙고 서늘한 공기를 포근하게 데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했던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과 흉흉했던 소문들은 마치 거짓말처럼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코끝을 기분 좋게 간지럽히는 상쾌한 아침의 미풍만이 고요하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푹신하고 부드러운 최고급 비단 이불을 덮고 세상에서 가장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던 연희는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볕에 천천히 두 눈을 떴고 기적처럼 온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온 연희는 별궁 앞마당에 넓게 펼쳐진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서 언제 쓰러질지 몰라 위태로웠던 그 낡은 창고와 우물가는 이제 맑은 기운을 내뿜으며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활기찬 발걸음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고 저 멀리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며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가 별궁 구석구석을 기분 좋게 채워나가고 있어서 연희의 마음도 한없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세자 저하께서 마루에 서 있는 연희를 발견하시고는 다정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다가오셨고 연희는 얼른 허리를 굽혀 깊은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하께서는 연희의 혈색이 눈에 띄게 맑아지고 붉은 생기가 도는 것을 확인하시며 참으로 다행이다. 어젯밤 푹 쉬었는지 내 얼굴이 한결 보기 좋구나라며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밤사이의 안부를 다정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연희는 부끄러운 듯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맑은 목소리로 모두가 저하의 크고 넓으신 은혜 덕분이옵니다. 소녀는 평생 이 따뜻한 은혜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라며 진심을 다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연희를 마루에 나란히 앉게 하신 뒤 깊고 진지한 눈빛으로 너는 이제 더 이상 천한 하녀가 아니니 굳이 이 별궁에 남아 워문 일을 하며 낡은 창고를 지킬 필요가 없단다라며 새로운 삶을 권하셨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도성으로 데려가 편안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해줄 수도 있고 예쁜 옷을 입고 글을 배우며 훌륭한 교수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도와주겠다며 연희의 앞날을 위한 자애롭고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셨습니다. 비천한 고아 소녀에게 일국의 세자 저하께서 직접 도성으로의 동행을 제안하신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자 새로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저하의 따뜻하고 놀라운 제안에 깊이 감동하면서도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맑고 단단한 눈빛으로 소녀는 비록 낡고 초라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이 우물가와 별궁 마을이 참으로 좋습니다. 라며 자신의 굳은 뜻을 밝혔습니다. 화려하고 번듯한 도성의 삶도 좋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맑은 물을 길어 마을 사람들과 따뜻하게 나누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고 보람찬 일이옵니다. 라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와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소녀의 그 깊고 숭고한 마음씨의 세자. 저하께서는 감탄을 금치 못하시며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연희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진심을 존중하여 고개를 끄덕이시며 내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내 억지로 너를
도성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며 우물을 지키도록 기꺼이 허락하겠노라 라며 흔쾌히 윤허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너는 낡은 창고에 사는 비천한 하녀가 아니라 이 별궁의 맑은 물과 기강을 책임지는 정식 궁인으로서 당당하게 네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연희의 신분을 새롭게 격상시켜 주시기로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의 깊은 배려와 지엄한 어명 덕분에 연희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신분의 굴레를 마침내 훌훌 벗어던지고 자신이 사랑하는 우물가에서 더욱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눈부시고 새로운 날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금세 바람을 타고 별궁 안팎과 온 마을에 널리 퍼져나갔고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뛸 듯이 기뻐하며 다 함께 우물가로 몰려와 연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하늘이 우리 연희의 착한 마음씨를 알아주시고 이토록 큰 상을 내리셨다며 눈물을 훔치셨고 마을 아낙네들도 연희의 손을 맞잡고 참으로 잘 되었다며 따뜻한 덕담을 아끼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언제나 파즈니를 도맡아 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맑고 부지런한 소녀가 억울한 시련을 훌륭하게 이겨내고 당당히 제자리를 찾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며 훈훈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내관들에게 엄히 명하시어 연희가 머물던 바람 새는 낡은 창고를 깨끗하게 허물고 그 자리에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한 온돌이 깔린 아담하고 예쁜 기와집을 새로 지어주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셨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우물가 옆에는 단정하고 아름다운 작은 집이 뚝딱 완성되었고 연희는 포근하고 깨끗한 새방에 앉아 창문 너머로 찰랑거리는 맑은 우물물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며 얇은 이불을 덮을 필요도 없고 행여나 못된 자들이 쳐들어올까 두려워 밤잠을 설칠 이유도 없이 오직 평안함만이 가득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마침내 연희에게 온전히 주어졌습니다. 연희가 정식 궁인으로 임명되어 새로운 집을 얻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할머니 나이는 부엌 나인들을 모두 이끌고 아침 일찍부터 잔치상을 준비하느라 콧노래를 부르며 몹시 분주하고 즐겁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는 연희가 맑은 우물에서 갓 길어 올린 물로 지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이 모락모락 김을 내뿜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구수한 된장국과 온갖 산나물, 무침이 먹음직스러운 냄새를 풍기며 마을의 잔치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집집마다 귀하게 아껴두었던 고기와 과일들을 바구니 한가득 정성스럽게 싸들고 별궁 마당으로 모여들며 오늘만큼은 그 어떤 걱정 근심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잔치상이 푸짐하게 차려지자 세자 저하께서도 가장 높은 상석에 기분 좋게 자리하셨고 연희는 고운 비단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저하와 어르신들께 감사의 술잔을 올리며 참으로 맑고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밥그릇을 부딪히며 크게 웃고 떠들었고 아이들은 떡과 과자를 양손에 쥐고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니며 조용하기만 했던 별궁 마을이 오랜만에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듯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혹독한 추위와 억울한 괴롭힘 속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서로의 마음들이 이 따뜻한 한 끼의 식사와 다정한 눈맞춤 속에서 봄눈 녹듯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이는 연희의 밥그릇 위에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을 수북하게 얹어주며 많이 먹고 기운을 차려야 앞으로도 우리 우물을 잘 지켜줄 것 아니냐며 주름진 얼굴에 환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연희는 할머니 나인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밥을
크게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고 행복한 밥은 처음 먹어본다며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깊은 감동과 고마움을 온몸으로 듬뿍 느꼈습니다. 권력과 탐욕이 만들어낸 차갑고 잔인했던 폭풍우는 온데간데 없이 흔적조차 사라지고 오직 평범하고 소박한 백성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만이 별궁의 마당을 가득 채우며 모두의 배와 마음을 든든하게 불려주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백성들이 이토록 즐거워하며 한데 어우러져 밥을 먹는 평화로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며 내가 이 작은 별국 마을에 와서 진정으로 귀하고 값진 가르침을 얻고 가는구나라며 혼잣말로 조용히 감탄하셨습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고 그들의 맑고 순수한 삶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 결코 다치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훗날 왕위에 올랐을 때 자신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군주의 올바른 길임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기셨습니다. 연희의 굳건하고 아름다운 인내와 맑은 영혼이 일국의 세자 저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마을 전체에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아준 이 놀라운 기적은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찬란한 빛이 되었습니다. 즐거웠던 잔치가 끝나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쪽 산 너머로 기울어지며 붉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별궁의 기와 지붕과 맑은 우물 위로 다정하게 내려앉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도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연희는 촌장 어르신과 동네 아주머니들의 두 손을 꼭 맞잡고 앞으로도 매일 아침 맑고 깨끗한 물을 듬뿍 길어다 놓을 테니 언제든 편안하게 우물가로 오시라며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배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맑은 우물물처럼 한없이 깨끗하고 다정한 연희의 배웅을 받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은 채 각자의 소박한 보금자리로 발걸음을 돌렸고 마을에는 다시금 부드럽고 차분한 저녁의 고요함이 평화롭게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성으로 돌아갈 채비를 모두 마치신 세자 저하께서는 붉은 골룡포 대신 다시 평범하고 단정한 선비의 옷차림으로 갈아입으시고 맑은 우물가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연희에게 다가가 조용히 작별을 고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도성으로 떠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항상 이 맑은 우물과 너의 따뜻한 심성을 기억할 것이니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라며 듬직하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마지막 당부와 축복의 말씀을 다정하게 건네셨습니다. 연희는 참았던 눈물을 애써 삼키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깊이 숙여 저하의 크나큰 은혜 덕분에 소녀는 새로 태어난 것과 다름없사오니 평생토록 그 숭고한 뜻을 마음에 새기겠사옵니다. 라며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세자 저하를 태운 수레와 호위 무사들의 행렬이 별궁의 높은 대문을 지나 마을 어귀를 빠져나갈 때까지 연희는 우물가에 우두커니 서서 멀어지는 흙먼지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손을 흔들고 또 흔들며 깊은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비록 저하께서는 떠나셨지만 그분께서 남겨주신 따뜻한 가르침과 든든한 보호막 덕분에 이 조용한 별궁 마을과 맑은 우물가는 앞으로 어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굳건하게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하고 밝은 희망의 촛불을 켠 연희는 다시금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물 안으로 두레박을 힘차게 던져 넣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새롭고 아름다운 일상을 향해 맑고 경쾌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매서운 겨울이 찾아오고 온 마을이 하얀 눈으로 푹신하게 뒤덮이는 날이 왔지만 이제 우물가의 예쁜 기와집에 사는 연희는 더 이상 추위에 떨거나 누군가의 괴롭힘을 두려워하며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나인이 짜준 두툼하고 따뜻한 속옷을 입고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하게 지피며 따뜻한 방 안에서 마을 아이들과 함께 군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만이 굴뚝을 타고 모락모락 피어올라 마을 전체를 훈훈하게 덮여주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쳤던 지난날의 고통과 억울함은 이제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아득하고 아름다운 옛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맑은 마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모두의 가슴 속에 따뜻하게 새겨 놓았습니다. 연희가 텄는 우물물은 여전히 맑고 차가웠지만 그 물을 마시는 별궁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따스한 봄볕 같은 훈훈한 정이 가득 흘러넘쳐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통에 구멍이 나거나 밀집이 훼손되는 끔찍한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고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우물 주변을 깨끗하게 쓸고 닦으며 연희의 수고로움을 기꺼이 덜어주기 위해 다 함께 한마음으로 뭉쳐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작은 공간이 이제는 마을 사람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연희는 매일 아침 우물을 들여다보며 감사와 행복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끔 도성에서 내려오는 서찰과 함께 세자 저하께서 친히 보내신 귀한 비단과 따뜻한 털옷들이 별궁으로 배달될 때면 연희는 그 물건들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마을 어르신들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고루 나누어주며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저하께서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를 자신만의 욕심으로 채우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베풀며 살아가는 연희의 그 깊고 훌륭한 마음 씀씀이는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 정도로 감동적이고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착한 소녀의 주변에는 늘 맑고 환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별궁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목하고 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으로 하루하루 눈부시게 변모해 갔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고 환하게 비추는 고요한 밤이 되면 연희는 새로 지은 따뜻한 방의 창문을 가만히 열고 차갑지만 상쾌한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마당 한가운데 고고하게 자리 잡은 맑은 우물을 지그시 바라보곤 했습니다. 은빛 달빛이 우물 수면 위에 부서져 내리며 반짝거리는 풍경은 마치 하늘의 별들이 내려와 목을 축이는 듯 신비롭고 아름다워서 연희는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한없이 평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무섭고 잔인했던 회방꾼들의 그림자는 이제 완벽하게 사라지고 오직 달빛과 별빛 그리고 맑은 물이 빚어내는 이 조화로운 풍경만이 연희가 평생을 바쳐 굳건히 지켜가야 할 아름다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이는 밤참으로 끓인 달콤하고 따뜻한 호박죽을 들고 연희의 방으로 조심스레 찾아와 함께 창밖을 내다보며 참으로 곱고 맑구나. 내 마음처럼 깨끗한 저 우물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토록 평안한 계지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연희는 호박죽을 한 숟가락 입에 물고 달콤한 맛을 음미하며 할머니께서 그때 쥐어주신 주먹밥이 없었다면 저는 이 우물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을 거예요. 라며 과거의 따뜻했던 은혜를 잊지 않고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를 위로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다정하고 오붓한 모습은 추운 겨울밤의 공기를 난로처럼 훈훈하게 데워주며 별궁의 고요한 밤을 더욱 깊고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포근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멀리 도성의 깊은 궁궐 안에서도 훌륭한 성군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하고 국사를 돌보시던 세자 저하께서는 가끔 둥근 달을 올려다 보실 때마다 별궁 마을의 낡은 창고와 맑은 우물가를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무거운 물통을 메고 비탈길을 묵묵히 오르내리던 가녀린 소녀가 억울한 시련을 딛고 일어나 맑고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권력의 무거움에 지칠 때마다 저하의 마음을 다잡아주는 훌륭하고 따뜻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백성의 맑고 순수한 삶을 보호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정치를 펼치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자신에게 부여한 가장 거룩한 사명임을 잊지 않고 저하께서는 더욱 어질고 지혜로운 성군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정진하셨습니다. 다시 우물가로 시선을 돌리면 연희는 어느새 깨끗하게 비운 호박죽 그릇을 내려놓고 할머니 나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조르듯 편안하고 다정한 얼굴로 맑은 두 눈을 깜빡거리며 따뜻한 방 안의 온기를 한껏 즐겼습니다. 할머니 나이는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로 연희의 부드러운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옛날 옛적에 아주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가 살았는데 그 아이의 마음이 어찌나 고운지 하늘도 감동하여 큰 복을 내렸단다라며 나지막하고 포근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진 시련과 찬란한 보상이 훌륭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 할머니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며 연희는 입가에 번지는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달콤한 시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람이 처마 밑의 풍경을 살랑살랑 흔들고 지나가며 맑고 청아한 종소리를 밤하늘에 퍼뜨릴 때마다 연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근심의 조각들마저 그 소리를 타고 멀리 날아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듯했습니다. 낡고 차가웠던 창고는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세워진 따뜻한 집안에는 오직 서로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정한 속삭임과 부드러운 웃음소리만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이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평화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다시 맑은 우물로 나아가 정성껏 물을 쉬고 마을 사람들과 따뜻한 아침 인사를 나누게 될 연희의 빛나는 일상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숭고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기적으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찬란한 은빛, 별빛이 맑고 투명한 우물수면 위로 조용히 내려앉아 아름답게 부서지고 마을의 모든 집들이 촛불을 끄고 편안한 단잠에 빠져들면서 결국 마을 전체가 완벽하고도 거대한 고요함 속으로 부드럽게 안착했습니다. 억울한 슬픔과 차가운 핍박에 시달리며 눈물 짓던 낡은 창고에 가녀린 물 씻는 소녀는 이제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는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주인이 되어 자신이 진정으로 머물러야 할 제자리를 완벽하게 되찾고 평안한 숨결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나인의 나지막한 옛날 이야기 소리가 마치 다정한 자장가처럼 방 안을 맴돌다 서서히 잦아들 무렵 연희의 맑은 두 눈도 스르르 감기며 어제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깊고 달콤한 안식의 세계로 온전히 접어들었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마음씨가 결국 거센 폭풍우를 이겨내고 가장 맑고 훈훈한 봄날의 따스함을 불러온다는 이 뭉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늘 밤 여러분의 지친 마음마저 포근하게 다독여주며 부드러운 위로를 건네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근심 걱정은 모두 저 깊은 우물물 속에 씻어 보내고 푹신한 비단 이불을 덮은 연희처럼 따스한 온기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고요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했던 하루가 무사히 저물고 맑은 별빛이 마을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으니 이제는 두 눈을 감고 좋은 꿈을 꾸며 아주 깊고 평안한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